핫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김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네, 뭐든지 파고 파야 우리는 직성이 풀립니다. 내가 정말 궁금한 것들을 파헤쳐본다. 사심이 듬뿍 들어간 토크입니다. 네.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부탁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오신 분. 네, 한국의 출산율이 뭐 거의 세계 꼴찌 수준인데요. 네. 이 결혼 출산 장려 협회 황드보라 이사장님을 모실까 합니다. 네, 황드보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결혼 출산 장려 협회도 있군요. 네. 아니 근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장려하면서 결혼하면은 진짜 나라에서 표창장 주고 아기 나면은 다 업고 다녀야 될 정도로 네. 너무 결혼과 출산을 안 하고 못 하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어쩌다 네. 이렇게 됐을까요? 글쎄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하위권으로 들어가는 0.75 지금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은 2명커녕 1명도 안 낳는다는 네, 그런 네. 통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두 명이 만나서 두 명은 나야 이게 유지가 되는데. 그렇죠. 네, 네. 근데 한 명이면 2분의 1인데 이 0.75명이면은 그것도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아, 이거 올라간 거예요, 이것도? 네, 0.68까지도 내려갔었고요. 근데 요즘에 0.75라고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그래도 숫자가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그것만 해도 다행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코로나 때는 또 결혼식 자체도 미뤘던 사람이 많아서 더 그렇다. 막 이런 얘기도 있긴 그렇죠.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는 일단 뭐 3사람 결혼을 이상 못 모여도 하니까. 막 네.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식당에서도 식사 제대로 맞아요. 못하고. 결혼식 피로연에도 50명 이상 못 들어오고 뭐 네. 그때 100명 이상이었다 또 50명으로 뭐 강화하고 너무 옛날 얘기 같아요. 그렇죠. 들으니까. 그렇죠. 네, 얼마 안 됐는데 네. 너무 예전 얘기 같이 들리는데 아니 저희 저 어릴 때는 저도 이제 3남매고 이렇게 3명인 집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막 저도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포스터에 뭐 둘만 나 잘 기르자 뭐 이런 거 막 네. 이렇게 뭐라고 그때는 그걸 무슨 장려 운동이라고 했어요? 뭐 무슨 하여튼 나라에서 가족계획 맞아. 뭐 그런 것들 많이 막 TV에서도 네. 그렇게 막 네. 홍보 방송 같은 거 많이 하고 많이 했죠. 네. 그런 거 기억나요.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 80년대에는 둘도 많다 하나 낳아서 맞아, 잘 기르자 맞아. 그랬었어요. 그 60년대는 뭐 아이를 낳다 보면 거지 신세 못 면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대한 뉴스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10년을 내다보질 못하는 정책을 계속 펼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80년대, 90년대 말에 와서는 또 저출산 얘기가 그때부터 좀 이제 나왔어요. 나오기 시작했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출산율이 너무 낮은 상태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고 보니까 엄청 말 잘 듣는 것 같아요. 둘만 낳아 잘 기르니까 둘 낳고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하니까 하나 낳고. 아니 근데 이제는 좀 많이 낳자 하면 또 잘 이게 정책이 돼서 어떻게 좀 잘 많이 나아질까요? 요즘 글쎄요. 사람들 말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아 걱정인데. 근데 진짜 이 출산율 낮은 거를 어떻게 지금 높이려고 정부에서 하고 있고 지금 또 출산 장려 협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그 정부에서 굉장한 돈을 많이 써도 지금 출산율이 그렇게 높아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출산 정책에 정부 차원에서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그게 국가적인 책임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아기를 안 낳는 결혼 안 하는 세대들이 80년대, 90년대 태어난 그 세대들이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결혼을 안 할까라고 좀 나름 네. 출산장려협회 이사장으로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아, 그래요? 해봤더니 그때가 둘도 많다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 그래서 너가 최고야. 너만 잘 되면 돼. 막 이렇게 너무너무 애들을- 그냥 어화둥둥 키워가지고 네, 그런 세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희생해서 아기를 낳고
내가 희생해서 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맞아. 교육이 덜 돼 있어요. 그래서 나 하나만 잘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지 막 이런 거에 많이 좀 생각이 돼 맞아, 있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우리 결혼 출산 장려 협회가 출산 장려 협회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려서부터 가정의 소중함, 형제의 소중함, 그리고 아기 하나가 태어나는 게 곧 경제의 시작이다. 아기가 태어나야 병원도 돈 벌고 분유가게도 돈 맞아. 벌고 기저귀 회사도 돈 그쵸. 벌고 학교도 뭐 신발 가게 그렇고, 뭐 네. 옷 가게 다 이게 아기 자체가 경제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안 낳고 출산을 안 낳고 앞으로 50년이 이런 식으로 저출산으로 계속 이어지면 국민의 희망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희망이 소멸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희망이 50년 후에는 국가가 없어진다 막 이런 말까지 네. 나 제일 먼저 사라질 국가에서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들 책임도 크고 그래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제가 출산협회 이사장이라고 우리가 홍보를 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아기를 많이 낳게끔 홍보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나는 아기도 못 낳고 이미 끝났는데 무슨 출산 얘기를 하냐고 나보고 너도 무슨 아기도 못 낳을 나이인데 출산 얘기하냐 막 이래요. 근데 우리가 아기를 직접 낳는 게 아니라 우리 2세들 네. 우리 후손들이 아기를 왜 낳아야 되는지 50년 후에는 자기들도 늙잖아요. 그쵸. 요즘 세대 애들도. 네. 그러면 나이 먹어서 집안에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지면 얼마나 불행한 것 중에 외롭고. 외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그 고독이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 걸 일깨워주고 좀 아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정말 공감이 되네요. 근데 우리의 또 책임이 있다 싶으네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저희 때도 뭐 애를 열 몇 명을 낳아서 뭐 반타작을 했니 하는 엄마들이 많이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80년대 아이를 갖게 되면 결혼이라든가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애만 잘 키우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친구들이 자기 위주로 네. 그렇게 크는 바람에 오히려 그 결혼하고 이러는 거 자식 낳고 이러는 게 사실 희생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결혼할 때는 결혼해서 뭘 하고 집을 갖고 뭐 자식을 갖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랑이 좋아서 결혼하고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80년대 90년대 생들한테 그거를 심어주지를 못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왜 결혼을 안 할까 그걸 조사를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첫째가 바쁘다. 그래서 왜 바쁠까 조사를 또 해봤더니 자기의 목표가 요즘에 박사학위까지 따려면 거의 30 후반기까지 가야 박사학위까지 따고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또 취업이 안 돼서 취업도 안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나 하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취업 준비 때문에 바쁘다.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얽매여서 바쁘다. 막 그 바쁘다가 1순위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거 이어서 둘째는 여자를 만날래도 기회가 없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어요. 그랬더니 미투 때문에 미투라는 그 법 테두리 때문에 직장에서도 회식을 해도 여자 직원 따로 남자 직원 따로 아, 그래요? 이렇게 회식을 해요. 왜 너무 미투라는 법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그 젊은 층한테는 부담스러운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주 그냥 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당기는군요. 네, 그래서 그 법을 조금 좀 완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 젊은 애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좀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사회적인 구도도 좀 잡았으면 해요. 네. 그 결혼 출산 장려의 날도 네. 선포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날짜를 보니까 11월 그러게. 11일이더라고요. 네, 네. 111. 그 원래 원래, 보통 네. 그 무슨 과자. 빼빼로. 네. 네. 그건데 그거를 이제 결혼 출산 장려 협회에서 그냥 네. 가져가셨네. 네. 그래서 그거 우리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혼자 출산 장려를 준비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 파트도 준비하고 하다가 11월 달에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뭔가 국가적인 이슈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럼 뭐를 할까? 그럼 출산 장려의 날을 좀 만들어서 네. 범국민 운동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날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하. 회의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11월은 남자, 여자, 남녀가 한 쌍을 의미하고 1111. 예, 11일은 두 자녀 이상. 아. 그래도 이제 또 이게 뭐라 그럴까 똔똔은 돼야 되잖아요. 네. 적어도 2명은 돼야 두 명은 돼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평균이 네,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두 자녀 이상 나서 한 가정이 4인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네. 그런 범국민 운동을 펼쳐보자. 그래서 네. 출산 장려의 날을 선포식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선포하면서 결의한 것들이 뭐 있어요? 남녀들의 이런 만남을 많이 주선해주는 그런 아하. 거를 일단 그래서 그거로 요번에 6월 달에 서초구 양재천에서 네. 청사초롱 축제 네. 그런 걸 하셨어요? 청사초롱 축제를 아. 이제 할 거예요. 이제 하실 서초구에서 거예요? 이제 승인이 났어요. 아. 네, 그 날짜를 네. 승인을 받았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바제 겸 네. 젊은 청춘 남녀들이 네. 이게 만나서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을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6월 달에 양재천에 네. 그 그러니까 그 축제에 네.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은 남녀 싱글이면 누구나 네, 네, 네. 그래서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뭐 힙합의 그 팀들도 오고 네. 또 이제 한복 이제 패션쇼 같은 것도 좀 하고 또 젊은 애들 노래자랑 데이도 좀 하면서 젊은 애들이 이렇게 너무 움츠려 있잖아요. 이렇게 여자들을 인데 가서 맘대로 좋아하는 표현도 못 해요. 아, 그래요? 또 저기로 걸릴까봐 밑으로 걸릴까봐? 성희롱 손 안 잡으면 되잖아. 예, 뭐 이렇게 스토커로 걸리기도 하고 막 이럴까봐 이게 접근을 잘 못하는데 이런 장을 열어주면 자연스럽게 젊은 애들이 모여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이제 서초구 이제 이름이 축제 이름이 청사초롱 축제예요? 네, 와, 청사초롱 만남 축제. 예쁘다. 아, 네. 옛날에 그 결혼하려면 청사초롱 네, 들고 청사초롱 들고 이제 신부집도 네, 가고 네.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는 손으로 들고 갔지만 이제 하늘로 띄우는 청사초롱으로 아하. 예, 그걸 이제 LED 등을 이용해서 네, 네. 하늘로 이렇게 풍선 아, 예쁘겠네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아. 이제 축제식으로 해서 젊은 층들에게 이렇게 좀 결혼 출산에 대한 걸 좀 부각을 시켜줘서 네. 결혼을 하면 행복한 그런 것도 좀 많이 그러게요. 홍보도 하고. 예. 사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번성하는 게 사실 의무이기도 한데 그쵸? 네, 어떻게 네. 보면 아니 그리고 이제 그게 본능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 네, 우리 누가 어렸을 이제 때는.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좀 끌리고 호감이 그래. 가고 네. 그러면 이제 친해지고 뭐 어. 연애하면 당연히 결혼하고 결혼도 하고 결혼하니까 또 애가 애기 생겨서 생기고. 애 낳고 그냥 어. 이렇게 살았는데 글쎄 제 주변에 이제 젊은이들을 조금 보면은 그게 약간 분리된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뭐 좋으면 같이 살고 그쵸. 또 그러면 애가 생기고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다 뭐든지 이렇게 계획적인지 모르겠지만 연애는 그냥 연애, 네, 결혼은 또 다른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낳을 것인가 안 낳을 것인가를 맞아. 또 결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모든 게 계획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사주 같은 거 보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요즘에는 현대 사회에서는 제일 못 맞추는 게 결혼이에요? 애 몇 날 것이다. 이 옛날에는 뭐 사주에 아들이 몇 명 있어. 뭐 맞아, 이렇게 맞아. 그런 거 했는데 있잖아. 요즘은 너무 계획을 해서 그걸 뭐 제일 못 맞추시겠대. 아, 그래요. 그리고 또 40 네. 넘어서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출산이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아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네. 인공 무슨 이런 게 아, 많아서 난자도, 예, 뭐 보관해 그래서 놓고. 이제는 사주팔자로는 진짜 자식은 못 맞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참 장점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준비 없이 아기를 낳고 준비 없이 결혼하고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또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다가도
이런 문제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안 낳고 이러다 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또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황드보라 이사장님 같이 결혼, 출산, 장려 운동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모멘텀을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는 우리 나이에는 뭐 집 있어야 결혼한다. 맞아. 뭐 이런 조건이 없이 없었지. 그 나이가 되면 우리 해야지. 결혼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 형편에 맞춰서 네, 이제 네. 뭐 단칸 새방에서도 살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새방부터 시작했죠. 누가 뭐 그 대궐 같은 집이나 아파트 음. 누가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도 또 큰 것 맞아, 같고 우리 오히려. 때처럼 뭐 대책 없이 결혼하고 이게 아니고 굉장히 좀 젊은 사람들이 똑똑하다 보니까 맞아. 이런 거를 대책도 좀 책임감 있는 그런 거가 완벽해가 돼야 결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지 네, 하고 네, 또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를 또 아주 최고로 키워야만 어화둥둥 한다는 최고로, 맞아. 그게 이제 강하다 보니까 걔한테 들어갈 경제적인 부분 또 시간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네. 이제 느껴지다 보니까 이렇게 딱 실천을 못하고 이렇게 그렇죠. 실행을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요즘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한 10년 전만 해도 그 소아과 병원이 많이 있었고 건물에 그렇죠. 또 산부인과 같은 병원이 꽤 있었어요. 그럼요. 근데 요즘에는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고 거의 다 동물병원들이나 아니면 동물병원만 계속 생기던데요. 동물 그 용품 네, 네. 파는 것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아기 용품 파는 데가 거의 안 보이고 네. 백화점에도 네. 그 동물 용품 파는 그런 그러게요. 매장은 많이 늘어나고 무슨 그래요. 요즘에 그래서 막 몰 같은 데 가봐도 네. 유모차 끌고 가길래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는 네. 동물이 앉아 있는 경우가 그래서 거의 그게 참 대부분이에요. 안타까워요. 저도 동물을 참 좋아하거든요. 강아지가 너무 이쁘고 네. 좋은데 사람 대신 강아지를 기르는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기를 키우면서 이제 강아지도 동물도 한 식구로 키우고, 같이 네네. 기르고 이러면 행복한데 그렇죠. 아기를 포기한 상태로 강아지 기르는 것도 사실 아기 기르는 것만큼 돈이 들어간대요. 그럼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보험도 안 돼가지고 더 네. 들어갈 수도 근데 있어요. 강아지는 기르면 그게 나중에 네. 그 뭐야 한 가족적인 거는 현재는 좋지만 미래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먼저 가고 또,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기 둘 이상은 낳으시고 젊은 세대들이 낳고 정말 아기가 출산율이 없으면 대한민국 미래도 없고 네. 또 희망도 없어요. 네. 그리고 경제도 희망도 없고 네. 그리고 국력에 사람이 있어야 국력이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출산을 해야 돼요. 네. 그 우리나라 또 사람들이 유태인보다 더 똑똑하고 더 머리도 더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난 민족이고 정말 대단스러운 대단한 우리 민족인데 네. 출산율이 이렇게 없고 아기를 안 낳으면 나로 끝난다 그러면 내 이세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안 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내 2세가 이제 생기는 거를 본능으로 네.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야지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민소득이 엄청 낮은 그런 시절에서 지금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됐으니까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게 뒷받침되면 또 뭔가 네. 반등될 네. 그런 요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때는 애 기를 때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었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막 이리 고액 가해도 없었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 젊은 세대들이 걱정하는 게 육아 양육비가 사실 맞아. 많이 들고 네. 또 육아 교육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기 출산하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책적으로도 젊은 세대들한테 많은 그 도움이 되도록 그런 것도 있어야 네. 이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기는 근데 저희 회사가 제가 회사 다니고 이제 뭐 방송할 때 그때는 저는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야 했기 때문에 애기 볼 사람이 없어갖고 저 애 데리고 막 방송국에 갔다가 사고도 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그냥 막 들쳐업고 다니고 막 이랬는데 요즘 친구들은 이제 뭐가 완벽해야 된다는 게 너무 강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렇죠? 네, 저희 네. 때는 뭐 저는 그 사실 출산 휴가도 한 달도 못 하고 다시 막 라떼. 복귀하고 라떼 네, 그래서 이제 라떼는.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랬는데도 이제 더 어떤 정책들이 지금 좀 많이 그래도 더 이렇게 좀 나와야 될 시점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가에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 주택도 나오고 또 이제 신혼부부 주택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청년들한테 그렇게 만족하게 이게 상황이 아니에요. 만족한 상황이. 그래서 내가 청년들한테 지금 이렇게 좀 네. 문의를 많이 네, 했어요. 많이 이제 그랬더니, 접촉을 하면서. 그랬더니 의외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공유 오피스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맞아. 사무실을 내 공간 따로 조용히 쓰는 공간 네네. 따로 있고 또 뭐 이런 커피 맞아. 마시는 그런데 장소, 따로 있고. 미팅 장소는 공유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도 되고 또 편리하고 네. 또 굉장히 시설도 굉장히 최고급으로 해놓을 수 있고 이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딜 찾아보니까 공유 주거. 육아. 공유 주거. 주거, 오. 공유 주거를 하면 젊은 세대들이 이런 거실이나 뭐 이런 주방도 같이 쓰고 뭐 요즘 애들 밥들 많이 잘 안 해 먹잖아요. 같이 쓰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럭셔리하게 딱 차려놓고 손님 오면 할 수 있는 공간 해주고 나만의 공간을 또 탁 만들고 이러면 경비도 적게 들고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저는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그 아는 분이 딸이 결혼을 했는데 1시고 2시고 막 호출인 거예요. 애가 막 열이 나면 엄마 빨리 와 그러면 막 밤에 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되면 공유 오피스처럼 같이 쓰되 공유 주거에다가 항상 24시간 119가 대기하고 있듯이 밤 11시나 12시 아기가 열이 나. 보건 선생님이 그러면 계시는 거예요? 그 네, 공유 오피스 저기 주거 안에 네. 24시간 그 돌봄이 딱 돌봄하는 전화하면 거. 애가 열나서 지금 애가 너무 열이 많이 납니다 하면 바로 출동해가지고 그 돌보고 또 의사도 24시간 대기하는 저기 소아과 의사가 하나 대기해 놓고 이렇게 하면 밤에 엄마 그냥 그 먼 데서 출동하고 막 놀래고 이런 일도 없이 또 아기가 응급처치가 바로바로 실행되고 그래서 저는 공유 주거 이런 게 활성화되면 젊은 세대들이 애를 낳아도 밤에 애가 갑자기 열날 때가 있잖아요. 아프고 그럼 당황하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그럼 그것도 해결되고 또 엄마는 마음 놓고 아유 뭐 급한 일 있으면 거기서 돌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정부에서 많이 활성화시켜서 좋은 아이디어이기도 이렇게 하네요. 나는 그걸 좀 네. 주장하고 네. 싶어서 네.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 출산협회에서 좀 제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좀 있어요. 디테일한 거는 뭐 보완해야 될 게 많이 네, 있겠지만 네, 네. 기본적인 컨셉은 공동 네. 육아 뭐 비슷하게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네요. 그리고 또 출근해서도 거기서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돌볼 수 있는 데가 항상 이제 이렇게 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퇴근하고 와서 언제든지 뭐 일찍 오면 일찍 내 애를 데리고 가고 맞아. 그러면 젊은 층들이 아기를 낳아서 뭐 애 때문에 뭐 회사를 못 가요. 뭐 그리고 또 내가 육아 그 휴직을 받아서 또 내 애를 내가 직접 돌보기도 하고 그럴 땐 내 애랑 같이 또 생활하다가 네. 또 이제 출근할 땐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팀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아파트 새로 짓는 거 보면은 그렇게 커뮤니티 센터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뭐 네. 이제 스포츠 같은 거 레저 이런 네네. 것들을 다 시설을 이제 해놓는데 뭐 레스토랑 카페 같은 것도 네네. 요즘에는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 중심으로 육아 중심의 그런 커뮤니티 센터를 네네. 이제 만들면은 네, 또 난 상당히 그거를-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또 생각나는 게 노인 인구는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노인들이 또 즐겁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그렇죠. 콤비네이션을 하는 것도 네, 그렇죠. 그것도 아주 잘 생각해서 하면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예, 예. 저출산과 고령화는 항상 같이 가거든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고령화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고령화 어르신들이 정말 내 손주처럼 돌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또 될 수 있고 그렇죠. 밤에 돌볼 수 있는 건 어르신들이 돌보면 잘 보거든요. 그런 거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이제 젊은 사람도 또 당연히 있어야 되지
되지만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도 같이 이제 돌볼 수 있는 그런 음. 체계가 되면 국가적으로도 큰 이득이 되고 그렇죠. 젊은 층들은 안심하고 아기를 출산할 수 있고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네. 이렇게 또 사회적으로 이 계층간 같은데 화합도 네, 도모할 네, 수 네, 있고 맞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그러니까, 네. 그런 시너지 효과가 그 나올 것 같아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잘 돌아갈 네. 수 있도록 그거를 많이 네. 논의하고 뭐 합의하고 연구를 해야 될 과제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번에 그 외국의 그 극복 사례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향인지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혼 출산 장려협회 황드보라 이사장이었습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